네, 오늘이 APC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런 무대에 초대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마지막 날에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제가 유산화대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거든요. 갑자기 대학교라고 해서 의아하시죠? 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큰오빠와 19살, 바로 위 언니와 9살 차이가 나는 이남 이녀의 늦둥이로 언니 오빠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 사진은 늘 남의 집 단칸방에서 살다가 어머니께서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초가집입니다. 여기서 제가 7살 때까지 살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목수셨던 아버지께서 이 한옥집을 지으셨습니다. 부유하진 않지만 가장 행복했던 저의 어린 시절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13살 때 오빠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큰오빠에게는 3살 배기와 갓 100일이 지난 조카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당시 위암으로 집에 누워 계셨고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 어린 조카들을 돌보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카들을 좀 잘 키울까? 또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짐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습니다. 이때부터 가장의 책임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분식집에서 맛있는 것을 사 먹고 노는 것은 제게 그저 부러움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천막장사를 하셨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두 조카들을 돌보기 위해 달려가야 했으니까요. 결국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5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고 둘째 오빠의 사업이 실패로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의 어느 날 저희 가족은 그 집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저도 대학의 꿈을 꾸며 학업에도 열중했지만 나보다는 조카들이 먼저 나는 나중에 가면 되지 뭐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대학의 꿈을 포기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유산화를 만나기 전 저는 입시학원에서 10년 정도 근무했었는데요. 원장님이 엄청 엄격하셔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제가 그때 나이가 26살이었는데 학원 근무하는 10년 내내 생리를 하지 않았을 정도였을까요. 힘들어하는 저를 보던 어머니는 당장 그만두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족들 생각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학원을 그만두고 평소 꿈꾸었던 카페를 차렸는데요. 동네에 아주 작은 카페였지만 처음으로 시작한 제 가게이다 보니 너무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새로운 카페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손님들이 뜸해졌고 밤낮을 꼬박 일하는데도 재료비, 월세, 공과금을 내고 나면 알바비보다 더 적은 수익, 어떨 땐 마이너스도 나더라고요. 그러다 1년도 채 안 돼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일을 고민하던 중 집 근처 베이커리 가게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앞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또 매출에 대한 부담도 없다 보니 빵 만드는 일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어깨와 허리 통증에 시달려야 했고 늘 소염 진통제와 파스가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 사장님이 친구에게 추천받아 유산화 리셋을 한다길래 저도 제품에 관심이 생겨 경험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제품 경험을 하다 보니 속이 편안해졌고 그래서 유산화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유산화 비즈니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 사장님에게 제품을 추천해 주신 분이 저를 보러 몇 시간 걸려서 저희 가게에 오신다는 거예요.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도 뭐하고
그래 그냥 한번 들어보고 안 하면 되지 뭐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유산화를 처음 소개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했습니다. 제품에 대한 이야기보다 유산화가 어떤 기술과 철학을 가진 기업인지 그리고 제품이 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사정상 많은 일들을 알아봤었지만 저에게 꿈을 묻는 그 질문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보기로 결심했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혀 모르던 저였기 때문에 유산화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골드 디렉트를 도전하려던 시기 스폰서님이 이렇게 미국 컨벤션에 참가하라고 권유하시더라고요. 당시 저는 오빠의 채무금 변제를 위해서 다른 일을 병행하던 중이라 거절했지만 제 사정을 너무 잘 아는 스폰서님이 꼭 참여하라고 재차 권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결국 사표를 쓰고 참가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행기와 컨벤션 비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서랍에 고이 간직하고 계셨던 반지 2개를 꺼내주셨는데요. 너무 죄송한 마음에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괜찮다면 내가 가야 한다면 꼭 다녀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신 그 사진이 그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께 주신 망사 장갑에 10배 더 큰 선물을 담아드리겠다고 다짐했고 그렇게 전적으로 유산화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12월 루비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제가 엄마 저 루비 됐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께서 축하한대 그러시면서 그동안 모아놓으셨던 쌈짓돈을 이렇게 용돈으로 주시며 봉투에 꼬부랑 글씨로 우리 딸 축하해 라고 써주셨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축하 인사이기도 했고 나태해질 때 조심을 다지려고 이렇게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루비 디렉터가 되었다고 해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손지희란 사람은요 유산화를 만나서 달라진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산화 제품을 경험하는 것을 진정으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2번째, 이제는 가족이 아닌 손주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제가 가족들만 바라보고 사느라 정작 저는 결혼을 하지 못해 드레스 한번 입어보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스폰서님께서 선물해 주신 드레스도 제 생애 처음으로 입게 되었고 앞으로 유산화하면서 40분은 더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계획하며 저의 꿈에 매일매일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3번째, 저는 늘 대학에 가고 싶었거든요. 무엇을 배우든지 진짜 많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유산화가 진짜 대학은 아니지만 대학에서도 절대 배울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사람들을 공부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스폰서님들을 보면서 사람의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공부했고 또 파트너님들을 보면서 책임감이란 게 무엇인지 그리고 형제 라인 리더님들을 보면서 진짜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게 진짜 대학 아닐까요? 네, 2018년 12월 6일 제가 유산화에 가입한 날이자 유산화 대학에 입학한 날이고, 유산화를 만나 이제 내 삶은 늘 희망에 가득 차 있고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삶이 너무 막막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던 저도 해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산화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루비 디렉터 손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